안녕하세요. 엔젤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저는 입문반 5기를 운영하면서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의 과제를 매일 피드백 드리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새삼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여정 중에 있고, 그게 좋든 안 좋든 그 여정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여정이 여정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수단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했어요. 이 여정을 통해서 만나고 싶은 진정한 내가 있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이 지나는 그 여정과 의미를 타로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수강생 분들처럼 여러분도 타로로 진정한 여러분의 여정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요. 편안하게 내면에 집중하며 들으시면 훨씬 좋은 시간이 되실 거예요. 카드를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뽑으면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죠?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네, 다 고르셨죠? 그럼 순서 공개할게요. 4번, 2번, 3번, 1번. 일 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 어떤 여정 중에 있고 그 여정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뒤집어 볼게요. 오, environment. 자, 환경에 대한, 주변 환경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여러분의 여정의 의미라고 한다면 나의 진정한 의미, 그러니까 나의 존재 가치와 근원을 온전히 이해하는 여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카드에서 주는 지침들은 주변의 환경을 좀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 보면서 이 지구가 주는 감사함,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감사함을 느껴보도록 해라. 이게 조언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그렇게 자연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을 잘 이해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도 자연의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더 움켜질 것도,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갈 것도, 더 욕망할 것도, 더 채울 것도 없다라는 거죠. 보통 죽음의 직전까지 가신 분들은 이게 어떤 말인지 단번에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살면서 그런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한 번은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엔 정말 내 자신이 미물과도 같구나. 정말 지구의 티끌과도 같구나. 이 생명력이라는 거, 그냥 살아 숨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살면서 순간순간 더 욕망하게 되는 일, 더 움켜쥐고 싶은 일,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일들 만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의 진정한 의미는요, 내려놓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살아있는 것, 존재하는 것, 자연의 일부로 그냥 숨 쉬면서 나아가는 것, 순행하는 것, 이런 것에 진짜 가치가 있다라는 걸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욕망하게 하고 더 움켜쥐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아마 우리 여러분은요, 가져도 공허한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아, 내가 가지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또 공허함이 따라오네. 왜 그럴까? 지금 먹고 살만하기도 하고, 또 따지고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데 라는 생각 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지금의 메시지를 좀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여정에서 내가 결국엔 마주하고자 했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이만큼 모았어, 이만큼 채웠어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나의 생명력, 존재감, 살아있음, 그것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 어떤 실패를 맛보거나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때에도 너무 가슴 아프지 않게 지혜롭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 네. 제가 아까 움켜쥐고 더 이상 놓고 싶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딱 결론 카드에 4번의 펜타클이 나와주네요. 머리에 이고 지고 바닥에 깔고 앉아서 동전을 어루만지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우선은 우리 여러분의 모습에서 이 여정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릿광대가 나왔는데요. 어릿광대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어릿광대가 나올 때에는요, 내가 이때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을 그냥 하게 된다던가, 아,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그런데 왜 나 여기 있지? 라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벤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갑자기 어떤 모임이 생겨서 저도 모르게 그냥 신청을 하게 됐어요. 라던가 또는 어떤 대회나 축제나 어떤 놀이에 내가 참여하게 되고 자이든 타이든 내가 참여하게 되니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이 그냥 불쑥 튀어나오더라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이 여정을 시작할 때는요. 그 어떤 제약도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상황인데 예전 같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일, 굳이 모험을 감내하고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냥 가보는 길, 그런 길에서 우리 여러분이 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 이게 인생이지 라는 생각이 드신답니다. 그리고 절제 카드가 무의식에서 나왔는데요. 우리 여러분은 무언가 도전하고 모험하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방종을 의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어릿광대가 나오면 아, 나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래 라는 식으로
나의 주변의 틀, 체계나 어떤 구조를 다 깨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은 그 틀을 깨는 게 오히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균형을 되찾는 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 다녀요. 그런데 교대 근무예요. 거기에 나의 바이오 리듬을 맞추다 보니까 먹고 싶지 않은 음식도 먹어야 하고 또 그 회사의 룰이나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 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에 음식을 많이 채워 넣어야 된다. 많이 비축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과하게 음식 섭취를 하거나 일을 몰두하거나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회사를 쉬거나 그만두는 것으로 그게 틀을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을 깨는 것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 회사의 원칙이나 또는 식단이나 여기에 맞춰서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온전히 나에게 맞는 절제된 식사, 절제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다시 재형성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는 자유란 방종이나 어떤 무책임의 느낌이 아니라요. 오히려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나에게 더 잘 맞는 정말 몸의 사이즈가 잘 맞는 그런 옷을 입은 것처럼 삶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되고 내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맞는 어떤 적당함을 찾아가게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변화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요소에서는요. 퀸의 완즈가 나왔는데요. 그렇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진대요. 나와 뜻이 같은 사람, 또 각자가 자신만의 삶에서 열정적으로 쫓고 있고 쏟고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누군가에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믿고 가치롭다고 여기고 영향을 받고자 하는 사람, 영향을 받고자 하는 환경, 비전 이런 것들은 내 선택으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하고요. 결론은 내 뿌리가 얼만큼 단단한지 이러한 과정들에서 깨우친다라고 하거든요. 이 4번의 펜타클은 부정적으로 보면 스크루지 영감처럼 꽁꽁 싸매고 남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내가 소중하고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물질적 차원들을 잘 관리하고 책임지고 끝까지 꽉 붙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 그걸 긍정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회사를 다니는 게 나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회사를 다니면서 충실하려고 했던 나의 태도,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과정, 그간 쌓아왔던 신뢰, 이런 것들이 나의 뿌리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었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신다는 건데요. 이것은 회사를 그만둬도 내 자산으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뭔가 내가 해보지 않았던 걸 경험해 보면서 이러한 뿌리를 확인하는 시간이 분명히 들어오시지 않을까 합니다. 나는 이 회사 안에서, 이 가족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만 단단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는 원래 단단했던 사람인데 이 회사를 통해서 또는 이 가족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확인되어졌던 거구나. 이걸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자유로워지죠. 바람에 흔들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쳐도 겁나지 않아요. 내가 더 채워 넣어야 될 것 같고 더 과하게 움켜쥐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나의 단단한 뿌리를 믿고 덜어내게 돼요. 우리 여러분 식물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식물 키울 때 물 너무 많이 주면 병 나는 거 아시죠? 오히려 시들시들해져요. 아마 우리 여러분이 여러분 모르게 물을 많이 주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어떤 분들은 돈인 경우도 있겠고 돈을 많이 모아야 돼. 여기에 너무 집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 물을 많이
주고 있었을 수도 있겠고, 또 나에 대한 집착으로 먹을 것을 많이 먹거나 축적하는, 또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그런 경우로도 나타났을 수 있어요. 현재 여러분이 무언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 또는 이전과는 다른 내 모습을 보고 좀 놀라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요, 나에게 잘 맞는 어떤 적당함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좀 뽑아볼까요? 자, 우리 여러분은요, 즐거워야 한답니다. 내가 콧노래를 부르고 즐거운 그런 선택을 해 나가시면 자연스럽게 덜어지고 여러분에게 맞는 농도의 무언가로 조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항상 보여지는 것보다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시랍니다. 그 속에 진짜 가치가 있대요. 우리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의미가 항상 숨겨져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 자세히 살펴보는, 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깊이를 들여다보는 그런 버릇을 들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또 점진적인 개선을 이룰 것을 당부합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없고 항상 멀리 보고 높게 쌓으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높게 쌓으려면 기반이 튼튼해야겠죠. 자, 여러분, 이 4번의 펜타클은 여러분의 기반을 상징하는데요. 굉장히 탄탄하게 빌드업 되실 거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조급한 마음을 먹지 마시고 어제보다 나아지는 것, 이전보다 발전된 것, 거기에 가치를 많이 두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 우리 여러분은 투쟁과 경쟁, 다툼에 대한 주의점이 나왔습니다. 이 화성의 경우에는 뚫고 가는 힘도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검이 부딪힐 때에는 챙챙 싸우게 되죠. 그래서 항상 말에 대한 조심, 그리고 싸우거나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 현대사회에 살아갈 때는 경쟁에서 이기는 법, 경쟁에서 이기는 법, 누구보다 잘하는 거, 어떤 비교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집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설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에게만큼은요, 누군가와 경쟁하기보다는 내가 어제의 나보다 개선되고 발전하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과도한 열정보다는 즐거움이, 행복감이,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가 훨씬 더 여러분을 유연하게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보고 의도나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왜라는 질문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보여지기에도 그렇게 보이더라도 남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여러분의 여정에서 진정한 의미를 깨우치고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즐기세요. 행복하세요. 누리세요. 감사하세요. 입니다. 아셨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여러분, there's something better. 진짜 찰떡 같은 카드가 나왔네요. 거기 더 좋은 게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본인이 보고 느끼고 배운 게 아니면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의 어떤 세상 속에서
약간 통제된 세상 속에서 상상하는 그림이 있으실 텐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의 우주를 믿고 또는 수호천사를 믿고 새롭고 흥미로운 방향으로 여러분이 갈 수 있도록 그냥 허락만 해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단 우리는 몸이 있잖아요. 내가 몸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 몸이 그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해줘야 되거든요. 생각만 하지 말고 뭔가 해보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곳, 왠지 그것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곳, 그곳으로 나를 데려다만 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이 뿌리 깊은 나무였는지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여러분 행복을 응원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2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현재의 여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뒤집어 볼게요. 오, change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자, 변화죠. 아마 우리 여러분은 사는 곳, 생활 방식, 습관, 경력, 관계, 가족 등등에서 아마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게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또는 이미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 변화는요, 나의 시야를 넓혀주게 되고 삶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또 내가 미루거나 두려워하거나 정말 혐오했던 그 많은 것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꼭 좋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관계에서도 이별로서 변화의 시작을 느끼기도 하겠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 간의 불화로 더 이상 참지 않는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어떤 선이 필요하다라는 걸 선언하면서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변화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정말 5년, 10년, 길면 20년간의 어떤 경력을 끝내는 분들, 퇴사하거나 아예 새로운 경력으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장은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변화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그게 자연스러운 변화든 자연스럽지 않은 변화든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장되고 삶을 더 생동감 있게 살게 만드는 그런 열정이 내면 깊이 다시 꽃피워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여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정에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좀 더 상세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너무 신기한 게요. 안 그래도 우리 여러분은 어릿광대를 골라주셨어요. 이 어릿광대도 모험, 변화, 전환점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배열에 이 어릿광대가 또 나와버렸네요. 자, 우리 여러분은요, 현재 재밌는 일 있으시죠? 뭔가 끌림이 있다던가, 그냥 자꾸 놀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안 해본 걸 좀 경험해보고 싶다던가, 또는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요즘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이 변화의 여정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더 풀이 나오면요, 어떤 이벤트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여행에 대한 이벤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놀이에 대한 짧게 참여하는 어떤 문화에 대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찌됐건 우리 여러분이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행동하게 만드는 이슈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아, 내가 진짜 우물 안 세상에서 살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아주 가슴 깊이 느끼게 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는 기사의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세상에 전하고 싶은
또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 관계에서 공유하고 싶은 울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신대요.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이런 노래를 하고 싶어.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죠.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성인들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건 뭔가요? 당신을 즐겁게 하는 일은 뭐죠? 취미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선뜻 대답하지 못한대요. 내가 뭘 좋아하지? 또는 내가 뭘 잘하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자신 있게 하면 약간 미덕이 아니라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늘 겸손하게 내 이야기를 조금 다듬어서 하는 것을 예의라고 많이 배워왔는데요. 우리 여러분은 남에게 피해를 줄까봐 주장하지 못했던 나의 온전한 감정 또는 끌림, 욕구 이런 것들에 솔직해지는 경험을 곧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런 모임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 있죠. 아마 우리 여러분은 다른 분들에게 많이 맞추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컵의 속성이나 어릿광대의 속성이 나오신 분들은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주변에 동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 어쩌면 나의 추구에 충실했다가 민망했던 또는 실패했던 그런 경험도 있을지 모르죠. 그것 때문에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좀 억눌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봉인되어 있던 감정이나 여러분의 주장들을 좀 펼쳐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운에서도요. 7번의 완즈가 떴는데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실 거래요. 반대에 직면하는 사람들?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건 틀렸죠. 당신은 그거 못할 거예요. 라는 그런 반대에 불굴의 의지로 맞서는 사람들. 또는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나아가는 사람들, 우뚝 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실 거랍니다. 또는 내 가까이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보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기사라던가 뉴스라던가 또는 어떤 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보편적으로 잘 적응한 사람들보다 그 보편성을 뛰어넘어서 개성을 끝까지 지켜나간 그런 분들이 눈에 띌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도 그런 길을 가고 싶어져요. 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죠. 내가 그 길을 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무튼 그러한 모든 시그널은요. 여러분을 더 확장된 세계로 이끌고 삶에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도록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리고 결론에서는요. 5번의 완즈가 나왔는데요. 결국 이러한 여정에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이걸 깨닫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장 크게 생각을 해보면 안전 때문이거든요. 이 안전이라는 건 생존과 연관이 있죠. 내가 변화하면 거기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버릴까봐 결국 생존하지 못할까봐 이 전환점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더라 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내가 여기서 있어서 안전했던 게 아니라 그곳에 가도 그곳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나라고 살아남지 못할 이유가 없더라 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몸소 확인하게 된다 라는 개념이에요. 듣다 보니 그럴듯하죠? 이거 제 얘기를 들려드리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좀 어릴 때 한 20대 초반에까지는 외국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해외를 많이 나가보진 않았지만 그때는 어떤 서구에 대한 아주 심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마치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요정이 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살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도 웃긴 게 외국을 나가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야. 거기라고 밥 5끼 먹고 10끼 먹지 않는다. 너무 환상 가질 필요도 없고 너도 충분히 해외에 가서 정착해서 살 수 있고
거기도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저는 뒤통수를 딱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쟤는 뭘 믿고 저렇게 자신있게 얘기할까? 자기도 안 가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커가면서 이제 정보를 접하기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때 그 친구 말이 정말 딱이구나. 사람 사는 곳 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 아직도 합니다. 특히 뭔가 나는 못 해낼 것 같은 그런 과제에 직면할 때 너무 어려운 단계처럼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막 좀 미루게 되고 두려울 때.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것도 누군가는 한 일이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그곳은 누군가도 간 곳이니까 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아마 우리 여러분도 저와는 다른 경험이시겠지만 어떤 경험이시든 그 경험 안에서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느꼈던 어떤 두려움이나 환상이나 또는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지실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이 여정에서 주는 의미고 선물이다라고 하네요. 네. 자, 그럼 좀 더 디테일한 조언 구해볼까요? 우리 여러분이 이 여정을 잘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금성과 수성이 먼저 보이는데요. 일단 우리 여러분은 좋아하는 공간, 내가 놓여지고 싶은 그 공간 안으로 그냥 들어가시래요. 그 설계도면 안으로 그냥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가시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 변화를 그냥 개인의 의지로만 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과 맞지 않대요. 그냥 어떤 조성되어진 그런 공간 안에 나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뭔가 배워보고 싶다. 나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다 한다면 그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있죠? 커뮤니티라던가 학원이라던가 그런 공간에 나를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예요. 또는 나는 정말 박학다식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독서 모임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또 다른 예로 들어볼까요? 난 예뻐지고 싶어. 난 몸매가 좋아지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헬스장에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또는 필라테스 그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그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 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어느 정도 내가 성장하고 발전했다라는 걸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실 겁니다. 그 시간 안에서 계획을 바꾸지 마시래요. 섣불리 판단하고 운명을 역행하지 마시랍니다. 여기 아닌가?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내가 계획을 좀 바꿔야 하나? 그러지 마시래요. 그저 그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래요. 그 바람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지나고 보면 내 발밑에 쌓여있는 벽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주변을 돌아보고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절실히 찾아보시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나를 그 속에 집어넣어야 한다고요. 내 의지를 믿고만 가선 안 된다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 사다리가 있잖아요. 이 사다리는 도구죠. 그쵸? 이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불면 예를 들어 내가 잘못 왔나 봐. 아니죠. 바람에 흔들리네. 이거 바람에 안 흔들리게 하려면 어떡하지? 더 단단하게 고정하려면 어떤 도구를 써야 하지? 역시 장비빨.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학원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무언가 배우고 싶어서 또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어떤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자꾸 나한테 바람을 불어요. 너무 많은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맞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다루는 도구, 즉 조직이나 어떤 사람이 나랑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그 도구를 바꿔볼 수 있으면 바꿔보시고 또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면 조절해 보셔라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그냥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볼 수 있는 건 그냥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하고 싶다면.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봅니다. 자, unlikely. 가능성이 낮습니다.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카드에서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대요. 하지만 이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니랍니다. 더 나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 라고 하거든요. 그게 변화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고려해보고 현재 목표나 선택이 여러분에게 최선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에 바람이 자꾸 불 거라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포기하라는 징조가 아니라요.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예요. 도구를 바꿔보라는 이야기죠. 이 사다리가 길이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이 사다리보다 더 좋은 도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곧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일이 이 변화의 여정이 시작됐다라는 징조니까요. 그때 흔들리지 마시고 좀 더 치열하게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이 변화를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럼 우리 2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3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여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뒤집어 볼게요. 오, 리더십이라는 의미가 나왔네요. 자, 우리 여러분은요, 이 여정에서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고요. 동기를 부여하게 되실 거랍니다. 나는 원치 않았는데 자꾸 누군가를 이끌고 있더라. 또는 누군가에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더라.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은 그 여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독특한 재능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이 권위 있는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요. 또 자비로운 리더가 돼서 누군가가 기꺼이 여러분을 따를 수 있도록 그 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리더는 나보다는 누군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욕구나 성장보다는 타인의 욕구와 성장을 먼저 보살피고 독려하고 이끌어주고 받쳐주는 그게 이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이 여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보다 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이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실 거고요. 또 생각보다 내가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여정에서 어떠한 일들을 좀 겪게 될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우리 여러분은요, 진짜 삶에 진심이신 분들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결론 카드가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지금 이 여성이 나무와 하나가 된 모습이죠. 아마도 어떤 의미적으로는 신성한 어떤 공간이지 않을까 합니다. 나무 여신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 공간에 누군가가 와서 피리를 불고 있어요. 약간 종교적인 느낌으로는 찬양하고 있는 중이다. 또는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경배하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나무의 역할이 여러분의 역할이다 라고 보여져요. 왠지 이곳에 가서 고백하고 싶고 또 나의 마음을 알아줄 것 같으니까 여기에 좀 토로하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또 존경을 표하면서 마음의 어떤 안정감도 느끼고 보호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는 그런 공간, 그런 곁을 내어주는 게 여러분의 어떤 역할이 아닐까 하거든요. 지금 그러한 여정 중에 있으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모습에 보면 6번의 소주가 나왔는데요. 배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
어떤 가족처럼 보이는 세 사람이 보이는데 사실 이 배를 몰아주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조력자입니다. 배를 몰아주는 뱃사공이에요. 그렇다는 건 항상 내가 위기에 처해 있어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이 상황은 방법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도 이런 뱃사공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더 나아졌듯이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며 그 사람이 더 나아지도록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신대요. 그리고 내면 안에서는 6번의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역지사지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어려운 시절에, 힘든 시절에 이런 감정을 느꼈고 이런 경험으로 성숙했으니 또는 원망하는 마음도 가졌으니 그 사람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겠지. 지금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겠지. 이런 거 있죠.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 봤기 때문에 또는 되어 보는 그런 상상이라도 하기 때문에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기꺼이 품어주게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요즘 들어 여러분이 뭔가 연민의 감정이 생기는 것 같고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나의 과거를 이런 식으로 바라봤는데 요즘에는 다른 관점으로 좀 바라보게 되네. 생각보다 나 되게 힘들었구나. 고생이 많았구나. 이것은 단순히 나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가 됐든 타인이 됐든 좀 더 연민하는 눈빛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어느 정도는 빚을 졌다는 마음으로 좀 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이 리더십을 강화하는 여정 속에 있대요. 또 모든 것에서 배우게 된다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여러분과 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던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좀 배척하기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리더십의 여정에서는 여러분 또한 이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다른 높이에서 바라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교황이 있고 두 사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사제가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둘 다 주장하는 바가 똑같습니다. 그것을 이 교황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황의 눈에는 이 사제 둘이 어떻게 보일까요? 으이그, 이 철없는 것들.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야, 너네 둘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 너네 둘 다 맞아. 좀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이 두 사제가 느끼기에는 어떨까요? 아, 교황님은 우리 마음도 몰라주고 우리 둘은 하는 얘기가 다른데, 전혀 다른데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여러분이 교황의 입장에서만 말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사제의 입장에서만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다른 위치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보면서 많은 것을 다시금 새삼 깨닫게 되는 거. 그게 이 리더십의 여정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마 우리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배워보려고 하시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어요. 학원에 다녀볼까? 모임에 나가볼까? 어떤 책을 읽어볼까? 하는 것들 있죠. 아마 그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의 리더십이 강화되실 거예요. 무언가를 배우면서 내 안에서 꿈틀대는 어떤 리더의 역량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아마 평소에도 우리 여러분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너는 진짜 나를 위한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정말 내가 필요한 이야기를 너는 정말 잘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너를 찾게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꼭 있을 거거든요. 그 말에 진짜 의미를 좀 깨우치게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나를 찾아와주고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던 그 어렴풋한 기억이 여러분을 더 전면에 나서게 하고 더 뜻있는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촉매제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리더십의 여정을 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조언이 필요한지 뽑아볼까요? 음, 아하. 자, 우리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훈장을 받고 보상을 받고 즐거운 곳에 있어야 한대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이거 받아서 뭐 하나, 의미가 있나, 돈이나 많이 주지.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그렇게 하면 리더십이 깨어나기 어렵대요.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여러분을 크게 깨울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요, 자부심이 드는 일, 그냥 내가 너무 흥이 나는 일, 도와줄게. 내가 먼저 그냥 하고 싶고 손 내밀어 주고 싶은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계속 어떤 거국적인 일에 대한 리더십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사소하지만 아주 소중한 그런 범주 내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우리 아기가 유치원 가서 처음으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어요. 예를 들면 종이로 어떻게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스케치북에 붙여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써서 왔단 말이죠.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근데 그냥 회사에서 을에 주는 굉장히 예쁘고 화려한 꽃다발이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만 가지라고 한다면, 그 둘 중에 가치를 매겨보자면,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걸 가지시겠어요? 종이로 꼬깃꼬깃 다소 엉성하게 그렇게 아이가 만들어 온 스케치북에 있는 그 카네이션을 선택하시겠어요? 정말 예쁘고 화려하고 어디 줄 서서나 살 수 있는 그런 꽃다발, 비싸 보이는 거, 이것을 가지시겠어요? 물론 이 꽃다발을 가지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여정에서는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메달은요, 이쪽이라는 거죠. 아이가 나를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만든 이쪽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만끽하는 게 진정한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는 길이다 라고 합니다. 또 뽑아볼까요? 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는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말을 더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이야기는요, 영양가가 없대요. 굉장히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영양가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철저하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열정이 끌어오르는 곳, 다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야, 그 정도는 좀 아니지 않아? 라는 반기를 들거나 뭔가 시기가 따라주는 것 같지 않을 때에도 이 주체성을 강력하게 믿으셔야 된대요. 이 금성의 패션은요, 내 몸이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남이 하라고 해서 또는 시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라서 해야 할 일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흥이 나기 때문에, 이 일에 열의를 다 쏟고 싶기 때문에 하는 일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정보가 넘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요즘에 이게 대세래, 이게 돈이 돼, 이거 고급 정보야 라면서 유혹하는 것들이 많죠. 블로그를 찾아보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 여러분에게 야, 늦었어, 너 그쪽 말고 이쪽으로 가면 더 빨라 하는 식의 정보가 많이 쏟아질 텐데요. 그럴수록 여러분은 정도의 길, 뿌리를 깊게 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괴로울 때 기꺼이 다시 찾아줄 수 있는, 또는 찾아오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런 역할이 이 여정에서 빛을 발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남들이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 아마 많이 쌓아 오셨을 거거든요.
그 경험을 그냥 나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이제는 나눌 때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땐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 왔던 그 과정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나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지 보이실 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여러분이 세상에 정말 쓸모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시면서 더 큰 분야에서 또는 더 큰 조직에서 이런 역할을 맡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발전하게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여러분, let go 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내려놓음이죠. 자, 여러분은요, 과거의 아픔이나 후회가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놓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은 이미 성장하고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또 과거에 내가 겪었던 경험들을 반추하거나 복귀하고 있는 중이세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후회하는 일들 또 실패했던 경험에 집중하게 될 때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부분에서 성장했는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깨우치시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만약 아주 조금이라도 나를 방해하거나 이 리더로서 자비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것을 곧장 내려놓으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만약 여러분이 걸어가는 여정에서 뭔가 나를 방해하는 것 같은 바람이 막 불면요. 그 바람에 흔들리되 사람이 흔들릴 수는 있거든요. 흔들리되 그것 때문에 나의 경로를 바꾸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바람이 너무 불 때는요.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겠죠. 너무 잘해야 된다. 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집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이 바람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거,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리더십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우리 3번 여러분 응원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4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여정은 어떤 여정일까요? 뒤집어 볼게요. 오, manifestation, 징후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은 요즘 어떤 징후를 느끼고 계실까요? 약간 예민한 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그 약간의 미묘한 변화, 이런 걸 캐치하고 계실 수 있는데요. 요즘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내 몸도, 마음도, 정신도, 또는 관계에서, 또는 내가 사는 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 보이는데, 왜 내 주변에 하필 이런 일들이 있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좀 사소하게 다른 사람들은 넘기는 건데, 나에겐 좀 특별하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모두 여러분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 거냐면요. 당신은 이거 싫어하죠? 이게 불필요하다고 느끼죠? 이걸 원하지 않죠? 이런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랍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게 분명해지고 원하지 않는 게 분명해지면 어떤 게 반대로 더 분명해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해지겠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분명해지겠죠. 또 좋아하는 게 분명해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하거든요. 아, 나는 이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또는 나는 이런 걸 정말 불필요하다고 여기는구나. 그렇게 되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로 또는 필요로 하는 것들로 내 삶을 채워가다 보니 그 속에 있다 보니 감사함을 더 느끼게 되고 내가 항상 상상했던 거 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던 그 삶이, 그 현실이 실제로 창조된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여정 속에서요. 그러니 여러분은 좀 더 솔직해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지 좀 더 세세하게 뽑아보도록 할게요. 음. 아하. 자, 우리 여러분 뭐 하고 싶은 거 많으시죠? 요즘에. 내 일을 좀 더 확장시키고 싶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고, 또 내가 기대하는 바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그러한 생각이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드실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실 수 있어요. 갈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상상하고 꿈꾸던 세상은 저쪽에 있는데, 또는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모습에서 킹의 완즈가 떴습니다. 킹의 완즈는 어떤 일을 가장 먼저 경험해보고 그것에 대한 의미나 가치를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이셨건 그 일은 나를 대변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의 삶을 대변해주는 어떤 도구 또는 나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좀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 나의 존재 가치를 어느 정도 입증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 그런 도구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게 어떤 분들은 내가 읽어놓은 사업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공부한 것들일 수도 있고요. 지식이죠. 또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죠. 내가 이만큼 인맥을 쌓아놓은 것은 그만큼 내가 인정받을 만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줬고 그만한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무튼 여러분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내가 먼저 맛보고 경험해보고 쌓아왔던 기반을 통해서 많은 인프라를 형성했으니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현재의 삶이 불만족스럽다면, 그러한 징후로 다가오셨다면 내가 이런 정도의 일도 해냈는데 다른 일이라고 못할까? 더 큰 일이라고 내가 못할까? 그 일이라고 다를까? 이런 생각하시는 겁니다. 굉장한 자부심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하다가도 한 번씩은 뭔가 반대에 직면하는 것 같은, 반드시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대요. 내가 괜한 생각을 했나? 그래, 여기에서 통했다고 해서 저기서 통하지 않을 수도 있지. 실패할 수도 있어.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원하지 않는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된다던가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는 그걸 진짜 싫어하나 보다. 이걸 이해하는 데에만 이 감정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바라보는 내가 따로 있는 거죠. 아, 나 실패하고 싶지 않아. 내가 괜한 생각을 하나? 이런 감정이 든다면 살짝 멀리 떨어진 나의 자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나 진짜 이거 성공하고 싶구나. 나는 나에게 실패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하지만 아니야. 나도 실패할 권리가 있어. 또는 나는 결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구나. 그런데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은 결과만 중요했을까? 아닌데. 그 과정도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 과정 중에 도움이 안 된 건 없었는데.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감정은 인정하되 그 감정을 내가 잘못 해석해왔던 것은 아닐지 되짚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현재의 자리까지 오를 때까지 또는 어떤 성과를 내기까지 살아오시면서 똑같이 두려워했고 걱정했고 반대에 직면한 것만 같은 스스로를 조금 괴롭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뤘어야 했을까? 그것을 그저 내가 나를 너무 미워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그 감정에만 집중하지 않고 만약에 열망으로 바라봤으면 어땠을까? 나 진짜 잘하고 싶구나 하는 그 열망으로, 진정성으로, 그에 대한 징후로 바라보면 어땠을까? 천지차이겠죠. 그쵸?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는요, 여러분이 무엇을 정말 갈망하는지 숨겨져 있대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에서는요, 여러분이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가 숨겨져 있답니다. 그 징조로 알아차림하시래요. 네. 그리고 주변 운에서는요, 퀸의 컵이 나는데요. 이 퀸 컵은 나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나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이거 멋있어 보이지 않니? 이거 너무 예쁘지? 이거 너무 아름답지? 너도 이 길을 걷고 싶지? 이런 식으로 계속 약간 동굴 속의 빛처럼 자꾸 그쪽으로 향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거래요.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허투루 넘기지 마시랍니다. 이 컵에 대한 요소는 성배에 대한 그 의미가 있어요. 이 성배는 영성에 대한 의미입니다. 진정성이죠. 아마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내가 언젠가 붙잡고 싶었던 일인데 또는 껴안고 싶었던 삶인데 그러면 안 될 것만 같아서 미루고 못 본 척했던 그런 요소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는 그거 무시하지 마시랍니다. 저는 근래에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직접적으로 고백을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나는 이거 정말 싫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니 정말 그걸 갈망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우쳤을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사실은 이걸 정말 원했던 거구나. 말은 싫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너무나 원하는 그 모습을 저는 저에게 봤거든요.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이번에. 정말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었구나 라는 걸 몸소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 여러분도 뭔가 정말 강한 부정을 하고 있었던 그 내면 안에 그게 있었을 거예요. 난 사람이 싫어. 이런 거. 나는 조직이 싫어. 나는 이런 상사는 싫어. 나는 인간관계가 싫어.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나는 돈이 싫어. 성공이 싫어. 명예가 싫어. 부담스러워.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무의식적 차원이 있을 텐데 그걸 잘 캐치하시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도 강한 부정에서 강한 긍정을 발견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여러분은요,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는 곳으로 향하실 거래요. 이동수가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가 바라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아니라요, 내가 가고자 했던 곳이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곧 그 응답을 받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 징후를 잘 알아보려면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토성과 수성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이네요.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설계대로 되지 않아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낙하하는 새는요, 내려놓음이에요. 내맡김입니다. 내 인생 그냥 아무렇게나 되도록 내버려둬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꼭 내 뜻대로 돼야 한다라는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자,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을 쫓아가야 된대요. 네. 이 목성의 독수리 카드는요, 존경하는 사람, 스승, 멘토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주변의 여러분에게 막
이리 와봐.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지 않니? 하면서 막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 있어요. 또는 어떤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발견하려면 기회를 줘야겠죠. 그쵸? 내가 매번 있던 곳에만 있고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즐비하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알 수가 없죠. 이 강아지가 산책 나가듯이 많이 나가보시래요. 세상은 넓고 훌륭한 사람은 많고 아름다운 세상은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자리가 제일 큰 땅 아닌가요? 가장 큰 경험 아닐까요? 여기에 갇혀 계시다면 아니요. 훨씬 더 좋은 세상, 훨씬 더 넓은 세계가 있대요.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어느 때건 보인다면 한번 그 근처에 가보기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오, 자, ask for help from others 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우리 여러분은요, 확실히 혼자 있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익숙한 곳에서만 익숙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면 일이 잘 안 풀리실 겁니다. 그럴 때는 주변을 살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은 넓고 좋은 사람은 많고 아름다운 공간은 많다. 여러분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데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특히 멘토나 스승 또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동행한다면 훨씬 더 큰 꿈과 목적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게 참 찰떡 같은 조언이네요. 여러분이 이제껏 쌓아왔던 경험이나 경력은 나를 가둬두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배를 만든 것과 같아요. 배는 그 배로서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항해를 해야 되죠. 항구에 묶여만 있으면 배가 튼튼할 필요가 없어요. 배는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죠. 여러분이 배를 만드는 동안 많은 헌신과 시간이 필요로 했을 거예요. 그거 이제 시험해 보셔야죠. 저는 그 기회가 이 여정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럼 4번 여러분, 좋은 분들과 멋진 항해를 떠나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